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03페이지입니다. 자, 공부는 잘 되고 있습니까? 대답 안 하기로 했어요? 공부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자, 내년 이맘때쯤 되면 여러분들도 막년회를 즐겁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꼭 합격증 가지고 오세요. 자, 교과서 103페이지에, 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 이게 되거든. 처분의 제한이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처분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내 걸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묶어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여기에 이제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 이러는데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압류는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니까 압류 등기가 있더라 이러면 이 사람은 세금을 안 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감류거든. 여기서는 이제 감류와 가처분인데 시험에 출제를 하는 거는 가처분을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감류는 뜻밖의 법에 언급이 없어. 그럼 여기서 이제 차이 나는 거는 뭐냐 이러면은 감류와 가처분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 글자만 딱 차이 나는 거예요. 그게 금전채권이라고 나오죠. 금전채권 제외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딱지 들어가는 게 시작 가압류. 그럼 돈 이외는 전부 다 가처분이다 이 말. 돈 이외는 전부 다 뭐다? 가처분. 그러면 이 가처분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소송입니다. 소송.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가처분 등기가 있다 이러면 현재 이 부동산은 재판 중에 있구나. 소송 중에 있구나. 한번도록 사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경매 우리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보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보세요. 자,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니까 압류 등기가 있다는 이렇게 예를 들어 봅니다. 서울시가 있고 갑이 있거든. 갑이 체납자라 체납자. 세금을 안 내. 세금. 지방세를 안 내. 그럼 서울시에서 갑의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에 압류 들어갈 수 있다 이 말. 그러면 여러분들 압류가 들어왔다는 말은 너 그래도 세금 안 낼 거가 공매 붙이겠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압류 등기를 해두면 너 세금 안 내면 그냥 공매 붙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감류입니다. 을이 갑에게 돈 3억을 빌려줬어.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거든.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아. 그러면 을은 갑의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에 감류가 들어간다 이 말. 그러면 감류가 들어갔다는 말은 너 그래도 돈 안 갚을 거가 여기에 경매 붙이겠다 이 말. 그러면 이거 잠깐만 볼게요. 앞에 글자는 공매였지, 공매. 여기 글자는 경매였지. 글자가 차이가 나죠. 공매는 행정기관에서 붙이는 게 공매예요, 공매. 여기는 법원에서 들어가는 거는 뭐라 부른다? 경매, 경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붙이는 거는 공매. 오케이? 법원에서 들어가는 거는 시작, 경매. 그래서 우리 경공매, 경공매 이렇게 나오거든. 누구와 들어가느냐에 따라 호칭이 달라지는 거죠. 성질은 똑같은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가처분이거든. 이거는 이제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인데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지만 이쪽이 매도인입니다. 이쪽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 매매 대금이 넘어갔다. 넘어갔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와야지. 와야 되는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는 거라. 그러니까 을이 빨리 등기 달라. 그래도 안 넘겨줘요. 그럼 을은 야구방망이 들고 갑의 집에 쳐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대문을 들었으면 큰일 납니다. 대문을 딱 들었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야구방망이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이거 폭행죄에 해당할 우려가 많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매매 대금 받고 등기 안 넘기면 쭉 패야 된다 안 패야 된다? 패야 된다. 그런데 내가 하면 안 돼. 이때는 국가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때려 죽이고 싶지만 그걸 때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법원으로 가면 돼야 안 돼요? 돼. 때려 죽인다는 말은 취소합니다.
말이 잘못 나왔어요. 아주 줍해야 된다는데 말이 잘못 나왔어요. 자, 그럴 때 을은 갑을 있잖아요. 갑을 상대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자, 여기서 이제 제 말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소송이 들어가면서 가처분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가처분의 역할이 뭐냐 이러면은 을은 소송은 1월 2일 날 걸었거든. 판결서는 5월 1일 날 났다. 그럼 요 사이에 등기부에 아무런 조치를 취해놓지 않으면 등기부는 깨끗합니다. 등기부의 소유자 누구다? 갑은 사기꾼이거든. 그러면 요 기간 중에 재판 도중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도망가면 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소송을 걸 때는 갑이 이 기간 중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지 못하도록 묶어야 되는 거라 그걸 우리가 가처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을은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면서 가처분도 같이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를 촉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처분 등기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래서 가처분은 그냥 가장 쉽게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무슨 등기다? 가처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만 알아볼게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느냐 이러면 자, 다 힌트를 드리고 할게요.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는 돈이 들어가면 가압류, 돈이 안 들어가면 가처분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정리합니다. 가처분 등기를 할 때에는 이랍니다. 청구 금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맞다, 틀리다? X죠. 가처분의 청구 금액 도이다, 돈 아니다? 도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가처분 등기를 할 때에는 피보존 권리와 청구 금액을 기록해야 하는데 이렇게 문제를 내거든. 그러면 OX다 X. 가처분에는 돈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해했어요? 네. 돈이 들어가는 거는 가처분이다, 가압류다, 가압류. 그래 기억해두면 되는 겁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이거를 이제 배우러 갈게요. 자, 이게 105페이지를 가볼게요. 105페이지를 가보는데 잠깐만. 104페이지. 자, 이렇게 해볼게요. 좀 전에 여러분들 이게 있었죠, 그죠? 자, 정리합니다.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면 변경 등기, 무슨 등기? 경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등기? 말소. 다시 처분의 제한을 먼저 할게요. 처분의 뭐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등기? 소멸. 그럼 여기에 말소 등기가 있고 멸실 등기가 있답다. 있지. 그럼 지금까지 여기를 배운 거예요. 됐죠? 그럼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말소. 그럼 여기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됐거든. 전세기간 끝났어.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지어. 요게 무슨 등기다? 말소. 말소는 전부를 지우는 겁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멸실은 아까 전에 공부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것만 딱 아세요. 말소 등기는 갚고 얼구이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말소.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 부동산의 전부가 화재나 수해로 소실돼서 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멸실. 말소냐 멸실이냐. 말소는 값걸고 멸실은 표제부에 하는 등기다. 이것만 알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딱 공부를 해보고 갈게요.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민법의 186조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 오케이? 네. 그럼 186조 등기해야 물건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법으로 만약에 시간이었다면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법률 행위를 배우는 거라. 근데 우리 등기법이거든. 등기법은 법률 행위를 배우는 게 아니고 물건이 변하는 걸 배우는 게 물건이 변하는 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할 때 아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랍니다. 등기가 접수되는 시기는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otherwise, 뭐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접수한 때. 아까 17시가 있고 10시가 있었죠. 접수는 몇 시에 했다? 10시. 등기부의 기록은 몇 시에 했다? 17시. 그럼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지문에 띄웁니다. 이해했죠? 네. 그러면 접수한 때는 언제냐? 그거는 전산정보 처리력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럼 두 개만 오늘 할게요. 쉬운 것부터 합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otherwise,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력에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마친 때, 다시 접수한 때라는 말과 전산정보 처리력에 저장된 때라는 말은 동일하다, 동일 아니다, 동일. 같은 말이지만, 같은 말. 그것만 딱 조심해 두면 돼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는 효력에 따라서거든. 그 효력에 따라서 아까 전에, 자, 여기 보세요. 무슨 등기? 종국 등기. 무슨 등기? 예비 등기. 잠깐만.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여기에 가등기라고만 써놔놓으세요. 그러니까 가등기만 예비등기입니다. 나머지는 모르겠거든. 전부 다 무슨 등기다? 종국등기다. 종국등기. 오케이? 그러면 아까 이야기할 때 이렇게 했어요. 등기를 하면 물건이 변한다. 이거는 무슨 등기? 종국등기. 등기를 해도 물건이 변하지 않는다. 무슨 등기다? 예비등기. 그럼 예비등기는 가등기거든. 그러면 가등기는 등기를 해도 물건이 변하지 않는데 왜 하는데? 그거는 여기 보니까 뭐를 보존하기 위해서? 선의. 뭐를 보존하기 위해서? 정곡과. 그래서 아까 전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그럼 이거는 나중에 가등기, 등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등기거든. 이걸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 배워요. 그리고 놔두시고, 이제 종국등기라. 종국등기인데, 이 물건 변동은 금방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민법 제 186조 법률 행위는 등기를 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거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 순위 확정, 추정력, 후정기적이거든. 이거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오케이? 이거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그럼 요거는 공부를 했고, 올해 시험은 여기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건 변동, 순위 확정, 추정력 이 세 개만 공부를 하면 돼요. 나머지는 뜻만 알면 되는 거라. 자, 물건 변동은 공부를 했거든. 자,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망한 경우 마친 옆에다가 17시라고 썼어요. 접수한 때 이게 몇 시다? 10시. 그러면 딱 국어 시간인데 하나만 해볼게요.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이런 맞다 틀리다? 이 말이 들어가야지. 그럼 다시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는 말은 10시를 말하지. 맞아요? 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라는 거는 17시를 말하지. 17시에 딱 하면 소급해서 10시부터 물건이 변한다 이 말이지. 그 말은 이거를 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면 OX다 X.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요거는 시험에 지문으로 띄웁니다. 통과.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한 거죠. 그죠?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항력이 오거든. 여러분들 항상 요 페이지를 보면서 찾아갔어요. 페이지를 보면서. 대항력이거든. 여러분들 민법 가져오면은 이 환매권과 임차권은 채권이지, 채권. 채권이니까 등기 안 해도 되지. 그건 등기해두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마다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신탁의 등기거든. 이건 잠깐 이제 공부를 하고 갈게요. 신탁 등기는 해마다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해마다 출제하는데 올해는 출제를 안 했어. 34회는 매년 출제합니다. 신탁 등기는 시험에 낼 거리가 많아. 통과. 요즘 설명할게요. 임의적 기재가 있거든. 그럼 옆에다가 필요적 기재라고 써요. 필요적 기록. 법은 우리가 이거잖아요. 필요적이라는 말은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거는 필요적입니다. 그럼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데 안 하면 각하시켜버리는 거지. 안 해주지. 근데 임의적 기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하면은 권리를 주장할 수마다 있다. 이게 대항력이죠. 그죠? 그럼 이거는 신탁 등기를 이제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돼. 계속 나오거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신탁은행이라는 게 있고 신탁등기라는 게 있거든. 신탁은행은 돈을 맡겨놓는 게 은행이지, 은행. 근데 우리는 돈을 배운다, 부동산을 배운다, 부동산. 그러니까 돈을 맡기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맡기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항상 부동산을 맡깁니다. 이때 맡기는 쪽을 무슨 자? 위탁자. 맡아 관리하는 쪽을 뭐다? 수탁자. 그에 따르는 수익금을 가지고 가는 자가 무슨 자? 수익자. 재산을 맡기는 쪽을 위탁자, 맡아 관리하는 쪽을 수탁자, 그에 따르는 수익금을 가지고 간 자는 수익자입니다. 수익자. 자, 그럼 예를 들어 보면은 갑하고 병하고는 부자지간이다. 아버지고 자식이거든.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많은 재산을 모았어. 이걸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이놈이 신통치 못하다 이 말. 재산 물려주면은 그 즉시 정선 카지노에 가서 6개월 안에 재산 다 날려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을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그에 따르는 수익금은 병에게 줘라. 말 돼야 안 돼요? 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긴다는 게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죠? 맡기면서 맡겨둔다는 표시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게 신탁등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긴다는 거는 이해하죠? 맡기는 건 자, 등기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누구한테 등기가 넘어갔다? 을. 맡기면서 맡겨둔다는 표시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게 신탁등기다. 자,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이렇게 하세요. 신청서 하나, 순위번호 하나, 순위번호 하나, 그 다음에 동시신청입니다. 동시신청입니다. 신청서가 하나, 순위번호가 뭐다? 하나. 신청서가, 여기 말할 때 동시신청동이죠. 자, 그럼 정리할 때 이렇게 하세요. 우리나라 등기는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1건 1신청서주의입니다. 하나 등기 신청할 때마다 신청서는 한 장씩 들어가야 돼요. 그럼 등기가 10개 들어오면 신청서도 10장이 들어가야 돼. 그러나 소유권 이전과 신탁은 등기는 2개인데 신청서는 한 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오케이? 항상 예외를 시험에 낸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겼죠. 이 소유권을 넘기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했지. 하면서 번호가 몇 번입니까? 2번. 그러면 이거는 소유권, 지금 요 파란색 글자는 소유권 이전입니다. 하면서 무슨 등기했다? 신탁. 그럼 등기가 몇 개? 2개 돼. 그 요리로 가니까 번호는 몇 개? 번호는 한 개밖에 부여를 못 받지. 2번이라는 게 하나지. 요게 하나지, 하나. 맞아요? 네. 그럼 등기는 몇 개? 2개. 번호는 몇 개? 하나. 그러니까 신청서도 몇 개? 하나. 이래 되는 거라. 등기는 2개라 2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등기는 2개인데 번호는 2번 요 하나밖에 부여를 못 받았잖아요. 이렇게 2번, 3번이 아니잖아요. 맞다, 안 맞다? 맞지? 됐죠? 그러면 이제 요거 딱 정리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세요.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이제 등기 다 되졌어요.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이지. 다시.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맡겨둔다는 표시를 낸 거예요. 그래서 등기는 을에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소유자는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다 이 말이에요.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을은 병에게 매매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매매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 을은 병에게 매매했어요. 자, 그럼 이때 병이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본다 안 본다? 보지. 그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까 자, 들어갑니다. 등기부상의 명의자는 누구로 나 있다? 을. 근데 무슨 등기가 돼 있다? 신탁등기. 그러면 병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 부동산 을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지만 신탁 등기돼 있는 것을 보니까 원소유자는 따로 있고 을이 맡아 관리하는 부동산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병이 내가 사더라도 원소유자가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이 말은 신탁 등기 해두면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도 도로 찾아올 수 있다. 요게 대항력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도로 찾아올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다? 대항력. 그러면 병은 산다 안 산다? 안 사는 거지. 그럼 이걸 해둠으로 인해서 함부로 사는 사람이 없다. 왜? 사봤자 원소유자가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되니까 왜 삽니까?
맞다. 그게 이제 경고하는 겁니다. 야, 너 이거 사봐봤자 내가 나중에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되니까 근데 사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몇 개? 2개. 그 등기가 2개입니다. 순위번호는 몇 개? 하나. 신청서는 몇 개? 하나.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럼 시험에 낼 때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 정합니다. 1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면은 O. 맞아요? 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랍니다. 신청서는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O덱스다 X. 순위번호는 각각 부여한다면 O덱스다 X. 하나의 순위번호를 부여한다. O. 이게 시험 문제다 이 말. 법을 공부할 때 항상 예외가 시험 문제입니다. 원칙은 시험에 안 냅니다. 이해했죠? 네. 우와,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위 확정의 효력이거든. 올해 시험은 이게 시험에 났어요.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자, 여기다가 줄을 거세요. 같은 구. 위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갑구, 얼구,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럼 이게 무슨 번호다? 순위번호다.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구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여기는 무슨 구? 다른 구. 다른 구는 무슨 번호? 접수번호다. 접수번호. 아, 잠깐만.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자, 필기를 이렇게 합니다. 갑구, 무슨 구? 갑구. 이렇게 보면 구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무슨 번호를 갖고 따진다? 순위번호다 이 말이에요. 자, 얼구. 이렇게 보면 구가 같아, 안 같아? 같아. 무슨 번호를 갖고 따진다? 순위번호. 그럼 이렇게 보면 구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무슨 번호다? 접수번호다. 그러면 잠깐만. 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아니 쉬워요. 아니 이건 쉬워요. 자, 그러니까 뭐든지 그림으로 보면 엄청 쉬워. 근데 이걸 문자로 말하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라. 문자로 말하니까. 자, 처음에 해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이 집이 시가 10억입니다. 이때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전세죠. 전세는 소유권입니까? 소유권 이외입니까? 소유권 이외. 소유권 이외는 갑구로 갑니까? 을구로 갑니까? 을구. 요게 무슨 거? 을구. 그래가 여기다가 1번 전세권이 들어왔지. 맞아요. 네. 두 번째, 전세 준 집 은행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당권 갑구로 간다, 을구로 간다, 을구. 그럼 여기 을구로 간다. 그럼 여기서 2번 저당권이 들어온 것이. 그럼 이 칠판을 보세요. 여기에 1, 2, 3, 4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순위번호. 그러니까 번호를 1, 2, 3, 4를 순위번호. 다른 말로 할게요. 은행에 가면은 1, 2, 3, 4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건 순번 대기표라고 부르지. 맞다. 여기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러면 자, 정리할 때입니다. 지금 이 부동산의 등기가 몇 개? 2개. 그런데 나중에 이 집이 잘못되니까 경매 들어갑니다. 경매 들어가면은 배당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전세권자가 먼저 배당받아요?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아요? 전세. 왜 먼저 배당받는데? 번호가 뭐기 때문에? 번호가 앞서기 때문에 먼저 배당을 받는 거지. 맞아요? 네. 그 말은 을구 정합니다. 을구에 전세 저당 등기가 몇 개 있다? 2개. 구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구가 같았을 때는 순위번호를 갖고 간다, 접수번호를 갖고 간다, 순위번호. 그럼 이게 1번이니까 이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앞선다.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맞아요. 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봅니다. 이거는 다른 거예요. 책에는 없습니다. 다른 겁니다. 다른 거. 그 말은 칠판 여기 보세요. 여기에 무슨 거? 갑구. 여기 무슨 거? 얼구. 자, 날짜를 봅니다. 9월 며칠? 9일. 9월 며칠? 9일. 맞죠? 그러니까 같은 날에 등기가 2개 들어왔다 이 말이면 같은 날에 하나는 소유권이 들어왔고 하나는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다시 할게요. 우리는 절차법이거든. 절차법은 날짜가 생명입니다. 번호가 생명입니다. 그 우리가 글을 쓸 때 제 생년월일을 써볼게요. 1970년 5월 29일 요래라. 이게 연월일이라는 걸 아시겠죠? 맞죠? 네. 여기에 21시에 태어났다.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 이거다. 괜찮습니다. 야단 안 칠 테니까 필요하다 안 하다?
야단 안 칠 테니까.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합니다. 궁합 볼 때 필요합니다. 토정 비결 볼 때 필요합니다. 토정 비결 볼 때 몇 시에 태어났다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궁합 볼 때 필요하다니까. 맞아요? 네. 그럼 좋다. 30분 필요하다, 안 하다? 저번 겐또 쳤는데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30분과 35분입니다. 5월 29일 날 21시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는 29시 30분, 21시 30분에 태어났고 하나는 21시 35분에 태어났어요. 5분 사이에 형님 동생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따져. 그 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0초입니다. 자,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은행의 순번 대기표를 보세요. 순번 대기표 11시 30분에, 오케이? 네. 11시 30분 30초에 들어온 손님하고 35초에 들어온 손님하고 순번 대기표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순번 대기표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분초까지 따져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같은 날에 등기가 여러 개 들어올 수도 있다, 있지.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여기 구가 같았을 때는 요 순서대로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무슨 구? 갑구. 무슨 구? 얼구. 구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달랐을 때는 순위번호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접수. 자, 이렇게 읽습니다. 접수, 연월일. 이해되죠? 그럼 접수 뭐다? 번호. 이거는 시작. 접수, 연월일. 이거는 시작. 접수 번호. 접수 번호. 그러면 정답입니다. 갑골구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순위번호고 여기에 오는 번호는 무슨 번호다? 접수번호다. 접수번호.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9월 9일 접수번호가 제1237호지. 여기는 9월 9일 제1233호지. 그러면 33호가 앞선다, 37호가 앞선다, 34. 이때 9가 달랐을 때는 순위번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순위번호는 2번이고 이건 3번이잖아요. 오케이? 9가 달랐을 때는 순위번호로 가는 게 아닙니다. 무슨 번호로 간다? 접수번호로 가는 접수번호. 감 잡았어요? 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자, 여기에 표제부가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표제부, 갑구, 을. 이거 구별 못하면 답 안 나옵니다. 자, 시작. 접수, 연, 월, 일, 접수, 번호.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글자를 쓸 때, 연월일까지만 쓰면 되지. 연월까지만 되지. 왜 굳이 접수번호가 필요한데 이래 놓는 거라. 연월일. 이거 어떻게 되나? 아이고, 잠깐만. 아니, 한 번만 더 할게요. 왜 접수 연월일까지만 쓰면 되지. 이 접수번호까지 왜 등기부에 써야 되느냐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네. 그럼 우리들이 일반적인 모든 서류에는 생년월일을 기재할 때도 연월일까지만 기재하지. 21시에 태어났다는 건 기록 안 하지. 맞다. 근데 왜 접수번호까지 써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칠판을 봅니다. 갑구 얼구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접수번호를 쓰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네. 그럼 이제 문제됩니다. 표제부에는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O다, X다? 이는 X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표제부에는 다시 할게요. 접수번호는 갑골구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투는 게 접수번호예요. 그럼 표제번호는 관계 있다, 없다? 그러니까 표제번호는 접수번호를 쓸 필요가 없다. 이게 시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표제번호는 접수 연월일은 써야 안 써요? 써. 연월일은 써. 접수번호를 안 써.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를 시간에 자꾸 구별하는 거예요. 이해는 했다, 안 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숙달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9페이지를 갑니다. 109페이지는 이제 부기등기거든.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자, 여기 바로 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전세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만 와볼게요.
이거 있죠. 이걸 우리가 아까 전에 무슨 등기? 주등기. 이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항상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주종이다. 주종 아니다. 주종. 그럼 항상 종은 주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 그러면 요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완다.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자, 근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는 부기등기가 몇 개? 두 개지, 두 개. 그러면 이 두 개가 분쟁이 발생했어. 그럼 앞번호는 같아, 안 같아? 같아. 뒷번호는 같아, 다르다? 다르대. 1, 2를 한글로 말하면 등기한 순서예요. 한자로 말하면 전후, 선후지. 맞아요? 네. 그럼 책으로 잠깐만 가볼게요. 108페이지를 보세요. 108페이지 3번의 순위 확정의 효력을 보세요.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그까지 됐다 안 됐다? 네. 칠판을 봅니다. 칠판을 봅니다. 그러면 요 부기등기를 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는 거는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러면 옆으로 갑니다. 그러면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완다는 말 찾았다 안 찾았다? 찾았다는 말이가 이 두 개는 앞번호는 같아 안 같아? 같아. 뒷번호는 같아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여기 등기한 순서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109페이지로 오세요. 칠판을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두 개를 묶었어요. 1번이 다시. 자, 그럼 이거 어디로 가? 아, 여기에 있구나. 자, 여기에 있구나. 자, 여기에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자,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자, 그럼 이 두 개를 묶어 보세요. 묶어봤죠? 그럼 이거는 주등기고 이거는 부기등기라는 거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완다.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아, 다시. 요거는 첫 번째 있죠. 이건 두 번째 있지. 그러면 두 번째 있지만 첫 번째와 순서가 같은 거다. 같은 거 아니다. 같은 거다. 그 뜻이에요. 두 번째 있지만 첫 번째와 순서가 같은 거다. 이 말이다. 이 말이. 아, 그럼 다시. 자,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1, 2, 3이죠. 그럼 요거 없다고 칩시다. 그럼 요게 한 명이 끼어들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요게 1을 준다는 거는 이해합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1번보다는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2번보다는 뭐다? 앞에. 그러면 이거는 2번을 따라갈 수는 없지. 2번보다 앞에 있으니까. 맞다. 그러면 1번을 따라갈 수는 뭐다? 있지. 맞아요? 네. 그럼 여기에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완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자, 그런데 칠판을 다시 보세요. 이래 올 수도 있다, 없다? 있지. 그럼 부기등기가 세 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세 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때는 앞번호는 같아, 안 같아? 같아. 뒷번호는 같아, 다르다? 다르. 이 1, 2, 3을 한글로 말하는 게 등기한 순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시험에 낼 때는 부기등기의 순위는 시작 주등기 순위, 부기등기 상환의 순위는 시작 등기한 순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지.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가등기입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 잃은 청구권에 가등기를 했어요. 됐죠? 네. 가등기하고 난 다음에 본등기 해야 안 해요? 해. 그럼 여기서 글자를 잠깐만 와볼게요. 자, 이거 다시 할게요. 좀 전에 두 개를 딱 기억할 때 어떻게 하냐면, 좀 전에 신탁 등기할 때 등기는 몇 개? 두 개. 번호는 몇 개? 하나. 이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입니다. 오케이? 가등기 본등기죠. 가등기 본등기죠. 등기는 몇 개? 두 개. 번호는 몇 개? 하나. 지금 그러니까 그게 예외인 거라, 예외. 등기는 두 개인데 번호는 하나밖에 부여를 못 바꾸는 거 지금 자꾸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이리로 와보세요. 갑이 을에게 가등기 했어요. 칠판을 봅니다. 가등기 하며 번호를 받았다, 안 받았다? 번호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등기를 할 때도 이 번호를 그대로 쓴다며, 그대로. 요 밑에다가 그대로 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등기? 가등기. 이거는 뭐다? 본등기. 아, 다시 할게요. 본등기라고 해서 글자를 본등기 이래 쓰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본등기다, 이 말이에요. 가등기는 가등기라는 글자가 들어가. 본등기는 글자는 본등기라는 글자는 안 써. 이 자체가 본등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거는 가등기, 이거는 뭐다? 본등기. 등기가 몇 개? 2개. 번호는 몇 개? 하나. 자, 이제 답입니다. 이 2번은 가등기하고 얻은 번호다. 본등기하고 얻은 번호다. 가등기. 그럼 본등기도 이 번호를 같이 쓴다. 이걸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대충은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자, 했어요. 통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정력입니다. 자, 요거를 가볼게요. 이거는 교과서 110페이지로 갔네요. 자, 추정력인데, 이거는 한 문제를 낼 수 있는데, 제 손을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들, 민법에 추정력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게 우리가 추정한다, 간주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맞죠? 네. 그럼 추정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그냥 쉽게 말하면 추측하는 거라, 추측.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보고, 야, 저 사람 40대 중반으로 보인다, 40대 후반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답다, 있지. 네. 그러면 추측은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말은 추정은 항상 반대 증거에 의해서 결론이 달라질 수마다 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1970년생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콧방구 껴요, 안 껴요? 껴. 그러면 저는 1970년을 입증해야지. 맞다. 맞지.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1970년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지. 그 말은 항상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져.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할 수 있는 말, 민증 까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제인이 물을 때는 궁극적으로 OX를 묻는 거예요. 그럼 추정이 있냐, 없냐, 이거를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면 엄청 쉽습니다. 쉬운데. 자, 제가 잠깐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칠판을 보세요. 다시 역으로 해볼게요. 열어서.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 을은 병에게 상속했어. 병은 정에게 정려를 했어. 정은 무에게 유정을 했어. 그럼 유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무입니다. 무. 맞아요? 네. 그럼 무가 A에게 매매할 수 있답다. 있지. 그러면 이 A는 등기부등본 떼봐요, 안 떼봐요? 떼봐. 떼보니까 등기부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 말. 그러면 A는 등기부를 보고 해독을 합니다. 해독을 할 때 뭐라고 해독하느냐 하면은, 이 부동산은 갑이 지었고,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고, 을은 병에게 상속을 했고, 병은 정에게 정려를 했고, 정은 무에게 유정을 해서 현재 소유자는 무인가 보다라고 추정, 생각한다, 안 한다? 한다. 자,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냈냐면 칠판을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등기원인.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관리자 기타 사항란이거든. 오케이? 그럼 요거부터 제가 글자를 잠깐 해볼게요. 자, 이래 볼게요. 등기원인입니다. 등기원인입니다. 자, 등기원인입니다. 원인. 자, 여기에서 칠판을 봅니다. 등기원인 일자, 등기원인 정보예요. 정보. 글자가 3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를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등기원인. 그럼 요 매매가 등기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네. 그럼 1월 2일이 시작. 등기원인 일자.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저 정리합니다. 등기원인은 뭡니까? 매매. 등기원인은 뭡니까? 매매. 등기원인은 뭡니까? 매매. 그럼 요 일자니까 무슨 일자? 매매 일자지.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 정보죠. 이게 옛날 말은 정서라, 정서. 서는 종이다, 종이 아니다, 종이. 그래서 오늘은 컴퓨터 전산화됐으니까 이 글자를 바꾼 거예요. 아까 등기필증은 종이고, 정보는 컴퓨터고, 신청서는 종이고, 신청정보는 컴퓨터고, 같은 말이라. 신청서나 신청정보는 같은 말인데, 종이로 부를 때는 신청서, 컴퓨터로 부를 때는 신청정보. 이해됐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거를 보면 됩니다. 그럼 답할게요.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줘라. 이해됩니까? 네. 그럼 이게 매매 무슨 서? 계약서다. 그럼 이걸 호칭 정리를 할 때 매매는 시작 등기원인, 1월 2일은 시작 등기원인 일자, 매매 계약서는 시작 등기원인 정보. 그럼 이리로 와보세요.
그럼 여기도 소유권 이전이죠. 등기 원인은 뭐다? 상소. 그럼 원인 일자는 뭐다? 2월 1일. 그럼 요 2월 1일이 사망일자를 쓰는 거지. 맞다. 아까 요 1월 1일은 계약 체결일자를 쓰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면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뭐였다? 시작. 매매 계약서. 그럼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들고 가야 돼, 안 들고 가야 돼요? 그럼 상속은 부사지간이잖아요. 상속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 얻을 수 있는 호칭이에요. 살아서는 얻을 수 있는 호칭이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럼 부자지간을 증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럼 가족관계 증명서가 등기원인 정보다 이 말이에요. 가족관계 증명서.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는 등기 원인은 뭐다? 정려. 원인 일자는 자 시작. 3월. 정려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거든. 효력이 발생한 날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정려도 계약이다, 계약 아니다? 계약. 그럼 계약서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매매는 매매 계약서를 첨부해야 되고 정려는 정려 계약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자, 그러면 시험에는 그럼 어떻게 내느냐면은 칠판을 보세요. 자, 다시 할게요. 칠판을 보세요. 자, 다시 할게요. 자, 다시 할게요. 요거를 제가 몇 개를 지우고 해볼게요. 대답니다. 갑은 을에게 정려를 했어. 정려를 했어. 그러면 정려, 여기다가 정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이 말. 해야 되는데 정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정려세가 너무 많이 나오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가지고 매매로 등기한 거예요. 자, 그럼 풀이할 때는 사실은 뭐를 했다? 정려. 등기부는 뭐로 나와 있다? 매매. 그럼 제3자가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보면 제3자가 받아보면 정려했다고 추정한다? 매매했다고 추정한다? 등기부 나와 있는 대로 추정하는 거지. 맞다. 제가 제 아무리 1970년생이라고 해도 민증에 69년생으로 나와 있거든. 그럼 69년생으로 보는 거지 70년생으로 보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 똑같은 이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시험에 낼 때는 자 정답입니다. 매매의 추정력이 있다 이래 내는 게 아니고 매매의 제목이 시작. 그럼 시험에는 등기 원인의 추정력이 있다 이래 낸다 이 말이에요. 아 다시 여러분 잠깐만 여기에 이거 말죠. 그러면 제 말 들어서 아 매매했겠구나, 아 상속했구나, 아 정리했구나, 아 유정했구나 이래 나오죠. 이거는 전부 다 시험에 낼 때는 이 글자를 쓰는 게 아니지. 이 글자의 제목이 시작 등기 원인. 그럼 등기 원인의 추정력이 있다 이래 쓰는 거예요. 매매의 추정이 있다고 쓰는 게 아니고.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지.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제 말 들어보세요. 자 다 지워져 버리네요. 자, 하나만 해놓고 공부해 볼게요. 갑은 을에게 매매를 했어요. 을에 매매했어요. 그럼 을은 병에게 또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는 갑에게서 을에게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면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지. 그런데 칠판을 잠깐 봅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다면 이 사람은 양도세를 내야 돼요. 이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양도세를 내야 되고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럼 세금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등기는 바로 이래 넘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바로 넘겨버린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세금은 2번만 내면 되지.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병은 사실상 누구하고 매매를 했다? 을. 등기부는 누구로 나 있다? 갑. 이래 해야 되는데 이래 했다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병은 사실상 누구하고 매매했다? 을. 등기부는 누구로 나 있다? 갑. 그럼 제3자가 볼 때는 병하고 을하고 매매한 걸로 추정한다. 병하고 갑하고 매매한 걸로 추정한다. 병하고 갑. 등기부 나와 있는 대로 추정을 하는 거지. 맞다? 맞지. 그러면 이제 이걸 문자로 말하면 자, 이래옵니다.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을은 누구에게? 병에게. 병은 누구에게? 정에게. 정은 무에게 매매했고, 유정했겠구나라고 추정한다. 그럼 이걸 시험에 낼 때는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이래 내는 게 아니고, 시험에는
권리변동의, 권리변동의 무슨 자? 당사자. 이렇게 이런 거를 문자로 말하면 시작. 권리변동의 당사자.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 추정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매매 이래 내는 게 아니고 시작. 등기원인의 추정력이 있다.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 추정력이 있다. 이래 말하는 거라. 이해했죠? 네. 그럼 이제 거꾸로 해봅시다. 거꾸로. 자, 이걸 한번 제가 지워볼게요. 자, 지워졌어요. 이거 잠깐만, 이게 한 번을 내가 더 가는구나. 자, 잠깐만 해볼게요.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병은 정에게, 정은 무에게. 이거는 이해되죠? 이걸 문자로 말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 추정력이 뭐다? 있다. 이걸 반대로 해볼게요.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된다는 말은 이 앞에 소유자는 누구였다? 정 앞에 소유자 누구다? 병 앞에 소유자 누구다? 을 앞에 소유자 누구다? 가.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과거에는 소유자였다, 소유자 아니었다? 소유자. 그러면 저런 사람들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는 권리 변동의 당사자고, 반대로 보는 거는 무슨 자? 전 소유자.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뭐다? 있다. 자,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요거를 풀 때 정리를 해볼게요. 칠판을 봅니다. 권리의 등기죠. 갑구, 무성구, 을구. 그러니까 추정력은 갑골구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표제부에서는 추정만 안 써요. 표제부죠. 표제부죠. 자, 표제부 적어볼게요. 부동산 뭐다? 표시. 표시면 지목만 옆에다가 적어놔 놓으세요. 지목만. 그러면 자, 다른 말로 또 해볼게요. 아까 전에 표제부에는 권리관계를 공시합니까? 사실관계를 공시합니까? 사실이거든. 그럼 칠판을 잠깐만 해볼게요. 이거 푸른색, 파란색입니까? 파란색으로 추정합니까? 야단 안 칠 때 내가 크게 답하세요. 파란색입니까? 파란색으로 추정합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고 현업을 할 때 고객이 왔거든. 그럴 때 설명을 할 때 얼버무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또박또박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합니까? 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답은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파란색이지, 파란색으로 추정한다는 그런 말 없지. 맞아요? 네. 그럼 다른 말 해볼게요. 상계고등학교는 지목이 학교 용지이지, 학교 용지로 추정한다는 말을 쓴다, 안 쓴다? 안. 그 말은 눈으로 보고 확인이 가능한 거는 그냥 사실관계거든. 그런 거는 추정이라는 말을 쓴다, 안 쓴다? 안 쓰지. 이해합니까? 네. 그럼 제가 그냥 남자이지, 남자로 추정한다, 그런 말은 없다, 이 말입니다. 표제부에는 추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 요거 해결했어요. 그러면 갑구, 무성구, 을. 그럼 우리는 종국 등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종국 등기입니다. 그러면 예비 등기에는 추정력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공부하기가 쉽죠. 좀 전에 아까 매매했겠구나, 정리했겠구나, 상속했겠구나, 그 제목이 시작 등기원인. 그럼 등기원인의 추정력이 시작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갑을병이잖아요. 갑을병이죠, 그죠? 이게 권리변동의 시작 당사자. 반대로 보면 시작 전소유자. 그러면 전소유자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앉아있죠? 그럼 당연히 학원비 낸 걸로 추정한다, 내지 않은 걸로 추정한다? 낸 걸로 추정하는 거지, 당연히. 맞다, 안 맞다? 맞지. 자, 그럼 됐어. 그 다음에 비담보 채권이거든.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 부동산이 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을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 1억을 빌릴 수마다 있다. 그럼 1억의 저당권이 성립이 되었어요. 채권액이 1억입니다. 그럼 우리가 법률 용어로 돈 빌린 돈이 1억이라는 거 이해하죠? 네. 이걸 법률 용어로 비담보 채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갑은 이 집을 담보로 제피고 돈 1억 빌렸어요. 그러면 갑은 채무자, 을은 채권자. 이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 이 사람이 저당권자입니다. 자, 이때 갑은 1년 있다가 돈 갚았어요.
돈을 갚았다라는 게 채무 변제입니다. 그럼 저당권은 소멸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소멸했다면은 말소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말소 등기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돈만 딱 갚고 말소 등기는 안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는 아직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돈은 갚았다, 안 갚았다? 지금 제가 갚았다고 그랬지. 돈은 갚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말소 등기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합니까? 그럼 등기부는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빨리 맞다고 그러세요?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제3자가 등기부 등본을 떼본 거예요. 제3자가. 그럼 떼보면은 답입니다. 갑이 1억을 빌리고 갚았다고 추정한다. 갚지 않았다고 추정한다. 갚지 않아. 1억을 빌리고 갚지 않았겠구나라고 추정한다. 한다. 요 1억을 시작. 비담보 채권. 1억을 빌리고 갚지 않았겠구나라고 추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와보세요. 가장 최근에 시험은 이게 답으로 나왔어요. 얼마나 쉬워요. 사자는 죽은 자거든. 죽은 자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 그럼 그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한다, 안 한다? 답 괜찮아요. 칠판을 보세요. 자, 갑하고 을하고는 부자지간입니다. 그럼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죽었어요. 자, 소유자 누굽니까? 을이잖아요. 괜찮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자식 이름으로 상속등기해야 자식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내도 취득한다. 아내다. 맞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은 죽고 없잖아요. 그럼 답입니다. 죽은 자 명의로 등기됐다고 해서 그 사람을 소유자로 보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니지. 왜? 자식이 소유자지. 맞다, 안 맞다? 맞다. 그럼 죽은 자는 죽은 자 명의로 등기됐다고 그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하는 것은 아니다. 허무인이죠. 세종대왕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 그럼 세종대왕을 소유자로 추정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맞죠? 네. 그 다음 밑에 봅니다. 자, 봅니다. 아까 전에 전 소유자에게는 추정력이 시작 있다. 그 답이 나와 있죠. 전 소유자. 갑은 을에게 나는 양도한 사실이 없다라고 갑이 주장을 해. 그럼 을을 소유자로 추정할 수는 시작 없다. 국어시간 전 소유자에게 추정력이 있다. 전 소유자가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추정력이 시작 없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민법 가져오지 마세요.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등기된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하는 거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하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부동산이 갑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 갑의 명의로 등기돼서. 그런데 을이 농사 짓고 살고 있는 거라. 그러면 을이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갑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면 갑을 소유자로 보는 거지. 을을 소유자로 보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니면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딱 외우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좋다. 그까지 공부를 딱 해놓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이 책을 3번만 읽으세요. 그림이 잘 나와 있거든. 근데 제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거는 위에 문장하고 밑에 그림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나중에 저하고 공부를 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보더라 하더라도 이해는 될 텐데, 우리 성인이니까. 맞죠? 네. 이거 잘 만들어진 책입니다. 시중에 이렇게 나오는 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림으로 나오는 책은 아무것도 없거든. 모키수가 제일 먼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맞다, 맞다? 공부 잘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제 가족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는데 이 형제 자매들한테는 항상 미안한 게 있어. 가족들한테도 미안한 게 있어. 형제 자매들한테도 미안한 게 있어요. 왜 미안하냐 할 때 저는 목시거든. 성이 희성이다, 희성아이다. 목시는 희성이지. 대한민국에 8,000명밖에 없어. 오케이? 그래서 시중에 가도 목시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에 가면 우리는 집성촌이거든. 목시라는 성 들고 밖에 나가서 흔히 말할 때 나쁜 짓을 못해요. 그러면 맞아 죽습니다. 누군지 다 알기 때문에 맞아 죽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할 때는 목시라면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면은 대단한 유지라, 유지. 왜 유지냐 할 때, 제 형제부터 쭉 이때부터 내려올 때, 숙부님이든 당숙부님이든 내려올 때 그 학교에서 항상 1등은 목시들이 하는 거예요. 1등은. 오케이? 네. 근데 처음만 1등을 못해서.
정말 1등도 아니고 저는 저 중간 정도밖에 못했어. 그러니까 항상 뭐라 그래 미안해. 그 당시는 몰랐지. 그 당시에는 그럼 공부하다 하기 싫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나와서 보니까 쭉 오다가 저만 뻥 뚫고 그다음 또 계속 1등이라 계속 1등. 그러니까 미안타.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잘하고 싶어요. 오케이? 네. 지금 억수로 잘하고 싶다니까.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게 뭐예요? 강의 이거를 충실하게 자료를 정리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하는 거지. 맞다.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를 잘해. 3번만 읽으세요. 자, 마치도록 합니다. 고생했습니다.